안녕하세요. 도던의 답장입니다. 저는 폐쇄적인 커뮤니티를 되게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어요. 그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플래너라는 그 모임이 있어요. 제가 만든 모임인데요. 서로의 목표를 점검하고 그 동기부여를 주고받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매주 모여서 지난 주간의 계획을 리뷰를 하고 다음 주랑 한 달의 계획을 이렇게 세부적이게 공유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6년 동안 운영을 했고요. 대학 시절부터 제가 이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둥지를 지금 트고 있는 경주에 와서도 꾸준히 이어갔죠. 이 플래너 모임의 굉장히 독특한 점은 그냥 일반적인 모임인데요. 그런데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구성원을 선발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다들 바쁜 사람이잖아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나는 그런 자리에서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우고 싶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이 구호에 좀 공감하는 사람이 6년 동안 있어 왔고요. 플래너에서 면접을 본 사람만 3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합격한 사람은 제가 늘 존경한다고 말을 붙이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제가 대본을 짜면서 다시 생각을 해봐도 제 인생의 그 시간대는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이게 왜 더 재밌었냐면 여러 방향으로 피드백을 받고 싶어서 되게 다양한 분야, 그러니까 다른 분야의 사람들만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대학을 다니다가 취미로 네덜란드 그 자전거 종주대회를 나갔대.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2등을 하고 오신 분도 면접을 봐서 들어왔었고요. 지금은 하버드 의대에서 포닥을 하면서 단백질로 암 연구하시는 분들도 들어왔었어요. 이게 정말 예시에 불과하고 더 신기한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경험들을 거쳐온 제가 할 수 있는 말들이 그래서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의 특징, 다시 만나고 싶어지는 순간에 어떤 포인트가 있었는지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좀 말해보고자 해요. 첫 번째로 대화를 쪼개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시 보고 싶었던 사람은 항상 그 대화를 잘 쪼갤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대화를 쪼갠다는 건 큰 이야기를 구체화하고 상대방의 경험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하는 대화를 말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삼성 디스플레이 공모전에서 팀으로 나가서 2등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마 대부분은 이럴 거예요. 아, 대단하다. 잘했다. 이 정도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대화를 잘 쪼개는 사람은 이렇게 물어봐요. 공모전에서 되게 좋았던 순간이 이게 팀원이랑 잘 맞아서 좋았던 거예요? 아니면은 이번 기회에 지도 교수님이랑 가까워진 게 좋았어요? 저는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이 대화 쪼개기고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한다는 건데요. 단순히 관심을 표현하는 걸 넘어서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신의 경험을 명확하게 다시 볼 수 있게끔 돕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경험이 좋았던 이유는 사실 이렇게 까고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거든요. 보통 술 좋아하는 사람한테 왜 술을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아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그것만이 이유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술로 나온 만주가 맛있었다던가 내가 얘기를 하면은 그 이목이 집중돼서 모임의 구심점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해가는 것 자체가 상대방한테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질문 안에서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배려를 담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삼성 디스플레이 공모전 경험 막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다시 복기를 해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팀워크였나요? 아니면 교수님과의 관계였나요? 이런 질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그 호기심의 표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질문 안에 무슨 뜻이 있냐면 내가 팀워크를 잘 발휘했을 거다라는 전제 아니면은 지도 교수와의 관계가 공모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다. 이런 이해와 인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대화를 쪼개는 질문은요. 구체적인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너무 막연하거나 포괄적인 주제를 다룰 때 빛을 발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랑에 대한 대화를 한다고 쳐봐요. 그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이제 이런 질문은 되게 크고 막연해요. 그래서 답을 하는 사람도 생각이 그 꼬리를 물다가 되게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할 수 있죠. 사랑이 의리라 생각하냐 아니면 열정이라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질문을 쪼개 가면은 상대방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추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경험으로 대답할 수 있게끔 하는 질문이 저는 이 대화 쪼개기의 핵심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최근에 겪은 얘기를 좀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운영하던 그 사업체를 매각을 하고 그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해 보고 싶어서 이제 면접을 봤어요. 제가 이제 PD 포지션으로 면접을 봤는데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유튜브 채널을 만든다면은 어떤 물건을 홍보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질문에 대한 예시 하나만 좀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하니까 그 면접관분이 그 방 안에 있었던 그 마우스 요걸 가르치면서 물었어요. "요 마우스를 홍보하신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질문은 명확해졌죠? 네, 저는 한 번 더 좁혀갔습니다. "이 마우스 어떤 연령대, 어떤 직업군 타겟으로 홍보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제가 좁혀갔는데 이때부터 대화가 되게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당연히 여기도 합격은 했고요. 이게 단순히 그 답변을 잘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그 쪼개고 구체화하면은 면접관이 기대하는 답변, 내가 준비하는 답변 사이에서 교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시를 만들어 나가는 그 면접관 분의 그 표현 속에서 그 어떤 성향이 있는지 파악하는 시간과 그런 단서들을 전 벌었어요. 한마디로 저는 이 대화를 쪼갠다는 게 단순히 좀 대화의 피로를 줄이는 걸 넘어서 서로의 이해를 일치시키는 그런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싶었던 사람들의 특징은 이름과 이야기를 재언급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요것도 제가 직접 경험해 가지고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는 그 친구들의 모임이 있어요. 이제 늘상 사랑한다고 말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종교 얘기를 했었어요. 뭐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 불교에서 말하는 자아의 개념 막 이런 걸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요 대화 흘러가면서 일단 제 얘기는 조금 묻혔죠. 근데 이제 도현 형님이 이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까 그 도던이 얘기했던 그 불교의 에고라는 개념, 나도 진짜 공감하는데 명상을 해본 사람이 확실히 그 에크하르트 툴레의 이 저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를 활용해야겠다고 되게 강하게 느끼게 됐어요. 이게 되게 단순하게 상대방의 의견을 동의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이름과 의견을 다시 가져와서 대화의 중심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상대방한테 "너 얘기 제대로 듣고 있어."를 어필하는 거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얘기가 중요한 위치에 놓이는 걸 좋아해요. 한마디로 그 주인공이 되는 경험을 선사를 하는 건데요. 제가 여러 모임을 운영하면서 느낀 거는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거를 싫어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들이 대화 속에서 내 얘기에 지분이 늘어나는 걸 그 싫어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돈이 많으면 그래도 누구나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특히 내 의견에 확신이 없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 누군가 내 의견을 인정하고 동의해 주는 그 순간에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좀 그 순간이 특별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그 의견을 지지하고 힘을 실어주는 행동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상대방한테 호감을 표출하는 방법인데 구질구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신적인 에너지를 써서 만들어낸 그 의견에 동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되게 세련된 방법으로 지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설령 내가 이걸 동의하고 그거에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언급하고 동의를 하고 반대 의견을 말하면 생각보다 이게 반대 얘기를 하는데 티가 별로 안 나요. 왜냐하면 그 일상적인 대화는 사실 논리보다는 분위기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나만의 좀 새로운 시각을 덧붙여서 새로운 대화로 확장까지 또 좀 가능해집니다. 제가 이 대본 쓰면서 좀 유튜브에 찾아봤었는데 그 신비로움을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의 특징으로 좀 누군가는 꼽기로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신비로움은 다수랑 있을 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튀는 행동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확 돋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1대1로 있을 때 이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려면
신비로움보다는 확실한 호의를 표현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제가 확실한 호의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기억해 줄게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게 진짜 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곁에 꼭 붙어 놓고 싶은 그런 사람한테 써요. 인간은 역사를 살아가는 동물이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연대기를 일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죠. 위인전처럼.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인간은 전기적인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만남과 이별이 되게 반복되잖아요,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기억이 오래 남고요. 어떤 사람은 스쳐 지나가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기억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역사 속에서 내가 일부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기억해 줄게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까 계속 헤어지고 만남을 반복한다 그랬잖아요. 이 기억해 줄게라는 말 속에는 너와의 만남이 단 한순간에 그치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다짐이 담겨 있는 말이거든요. 작년에 제가 손목을 다쳐서 정말 진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되게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었는데 이게 그냥 과거의 내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손목이 다시 안 나올 것 같고 내 삶이 다시는 정상 궤도로 오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 옆에 있어준 건 너무 감사하게도 가족들, 친구들이었어요. 친구들이 특히 약간 앵무새처럼 끊임없이 저의 과거 얘기를 좀 해줬어요. 넌 원래 이럴 때 이렇게 해내던 사람이야. 넌 힘들 때 이렇게 해냈잖아. 저 사실 그 말이 없었으면은 저는 제 스스로를 다시 믿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저를 기억해준 덕분에 저는 제 삶을 제가 타고 있던 궤도로 다시 올릴 수 있었어요. 이런 경험이 있어서인지 저는 누군가랑 헤어지거나 잠깐 멀어지게 될 때, 그치만 다시 만나고 싶을 때 기억해 줄게 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응원이랑 지지를 넘어서 그 사람의 역사를 함께 가고 싶다, 만들어가고 싶다, 이런 진심이 전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비슷한 말로 응원해 이런 말이 있죠. 응원해라는 말도 정말 따뜻하고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저의 특별함을 담기에는 요것보다는 좀 기억해 준다라고 하는 게 더 애틋하게 닿더라고요. 훨씬 더 개인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널 위한 메모리 장치가 돼줄게,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와 기억을 해준다는 거는 서로 다른 취향의 대화에 이런 코드에 있는 사람도 연결고리가 이어지게 만들어 줍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대화 코드가 그렇게 잘 맞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만나면 옛날에 우리가 재밌었던 것만큼 재밌진 않아요. 이제 서로가 너무 달라져 버려서 얘기하는 주제가 달라졌지만 그 친구들과의 연결이 유지될 수 있는 건 서로의 그 시간대를 기억해 주고 있다는 것 때문이에요. 인간은 전기적이고 역사적인 존재예요. 우리의 만남과 이별은 단순히 순간의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한다는 말이 그 역사 속에서 한 페이지를 같이 써가겠다, 이런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약속이야말로 다시 보고 싶은 사람으로 남게 하는 강한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세상에 내던졌지만 대화되어 다시 피어나고면 좋겠다 생각하는 이야기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고 공유할 수 있는 주제라면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그 하루와 가진 가치만큼 충분히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